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5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날짜로는 이제 12월 30일이고요. 내일 31일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2021년이 이제 마지막이 내일 되겠고, 내일 밤 12시 현재 제하의 총을 침과 동시에 이제 연은 2022년으로 바뀌지만은 명리학에서는 내일 오후 자정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명리학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연이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춘이 되어야지만 신축년에서 인민열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연이 바뀌는 기준을 뭐 양력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력 1월 1일이 새해 첫날로 이렇게 되고요. 우리도 옛날에는 뭐 전통시대 때인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때 초창기 민속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음력 구정을 셌던 우리 그 문화를 갖다가 양력 1월 1일로 이렇게 바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는 이게 맞지 않죠. 민속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되겠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신세대고,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연식이 못해도 40살 이상 50살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이 83년도 전두환 대통령 되면서 더 일정 기간 민속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설날을 양력 1월 1일로 먼저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얼마 못 가서 이제 다시 음력 1월 1일로 이제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인 사람들은 이제 양력 1월 1일 설을 세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음력 1월 1일로 이제 해가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양력 1월 1일이냐, 음력 1월 1일이냐, 이거는 명리학하고는 상관없고요. 명리학은 입춘날, 즉 입춘 결입시간이 딱 되어야지만 그때 연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월도 이제 축월해서 이제 거기 이제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명리학에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 4일 날이 입춘이기 때문에 그 입춘이 되어야지만 신축년에서 이민년으로 바뀐다. 내일 이제 내일 지나 자정이면 이제 양력인 되는데, 이제 명리학에서 이제 가끔 또 이제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가끔 또 질문합니다. 왜 새해가 밝았는데 연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명리학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정확히 입춘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자정이 아니라 입춘 절입 시간이 되어야지만 연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명식은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글자죠.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면서요, 이를 갖다가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임은 수가 되죠. 물의 기운, 그래서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물.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인데, 이 임수를 갖다가 수라고 하는 것을 오행을 다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양수와 음수로 구분하게 되는데,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될 것이고요. 내일 31일 날 수는 개수일간인데,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물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같은 오행을 양수하고 음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음양으로 나눈 것이죠. 사람도 그냥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걸 갖다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람이지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성향과 성질과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양수로 넣었다라고 하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고 방대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스케일이 좀 큰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물상 비유를 할 때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든가 강호수는 굉장히
큽니다. 바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정도, 그쵸? 이런 물들은 평소엔 잔잔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이안 레인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멋있는 남자가 나왔었는데 엄청난 태풍이 아니죠. 폭풍이 벌어져서 배가 가라앉는 자연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영화는 굉장히 좀 오래된 영화고요. 팩트가 저거 맞나요? 팩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이안 레인하고 남자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대서양을 배경으로 해서 대서양의 모진 파도라든가 폭풍 이제 자연적인 어떤 그런 힘을 전제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게 바로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 평상시에는 잔잔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것들이 폭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힘을 나타나게 되죠. 그걸 갖다가 임수, 큰 물이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분하는 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신왕했을 때, 왕했을 때는 반드시 충분한 지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죠. 일본도 대일본 지진 때 저기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쓰나미 지역이 완전히 황폐됐던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고 뭐 원전도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임수는 신왕했을 때는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로서 그 충분한 그런 파괴력 있는 물을 갖다가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토만 쓰면 안 되고 병화로서 무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뭐 이거는 임수일간이 어디 가자 왕했을 때는 이런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만은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아무리 임수라 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죠. 왕했을 때 그런가 사람도 기분이 좀 안 좋고 성질이 났을 때 짜증도 내고 좀 그러니까 뭐 집어 던지고도 하지 일반 평상시 때 그러면 그런 정신병자죠. 평상시 때는 사람들이 차분하고 말도 잘하고 기분도 좋고 노래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애인하고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와이프한테 바가지를 박박 긁혔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승질을 내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왕했을 때 이런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했을 때는 약한 일간은 도와줘야 된다. 생조 내지는 방조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어떤 일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돕관 아니면 비경겁제로서 도와줘야 된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관성으로서 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만은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음수죠. 작은 물이에요. 작은 옹달샘 같은 물에 해당이 되고 작은 정화수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게 되면 충분한 성질이지만 작은 개수는 뭐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한 컵 글라스에 있는 물과 같은 것이 개수거든요. 얘네들은 왕에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청징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물이기 때문에 왕에서 무토기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개수일간은 왕하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조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탁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옹달샘 물, 우리가 마시는 음용수가 예를 들어서 뭐 부유물질이 들어가 있다거나 흙이 들어가 있거나 흙탕물이 되어 있어서 색깔이 뿌옇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개수는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내일 또 설명하겠지만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신금 하나 정도 인성인 신금 하나 정도로서 수원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 같은 것으로서 수생목 그렇죠. 수의 기운을 갖다가 그냥 목으로 생해 버리게 되면은 왕한 기운을 갖다가 발산할 줄 수 있죠. 거기에 대고 화를 보게 되면 상관생재 대신 식신생재하기 때문에 개수로서의 용도가 있다. 개수는 왕해도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는다. 무토나 기토라고 하는 관성을 쓰지 않는다. 이거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과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이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는 강한 어떤 룰 같은 걸 강한 규칙으로서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강하게 키우면 좋지만은 여자들은 강한 규율 있는 군대 같은 데 보내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좀 아름답게 이쁘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양간과 음간의 차이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겨울이죠. 겨울이면서 이때는 겨울 중에서 가장 한기가 가장 강한 그런 계절이면서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월은 초동이고요. 자월은 중동이고, 네, 다음 달 축월은 이제 모동이라고 해서 늦겨울 이렇게 되겠죠. 수왕절이죠. 수가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이 자월입니다. 해월은 수가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요. 자월은 수가 제왕지가 돼서 왕한데 12달 중에서 해월, 자월, 그리고 한기가 가장, 음기가 가장 극심할 때가 바로 이 자월 중에서도 또 절기상 뭐예요? 제가 말했던 동지가 가장 음기가 강한 그런 시점이면서 동지가 지나면서 일양이 시생한다. 일양이 발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 이제 동지 때가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 하루하루씩 밤은 짧아지면서 낮은 조금씩 길어져가지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음기를 말하는 거고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양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서 이제 해가 뜨는 일출 시간이 조금씩 앞당겨지고요. 앞당겨지게 되겠죠. 그렇게 자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면서 그 다음에 겨울이기 때문에 엄청 춥다. 엄동설한이 된다. 굉장히 춥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 조후라고 하는 것은 자월뿐만 아니라 해자, 축, 월이 모두 춥기 때문에 따뜻한 화가 있어 주어야 되죠. 화 중에서도 뭐가 있어 줘야 됩니까? 양화인 병화라야지만 엄동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충분한 어떤 해동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난방 온기를 갖기 위해서는 간지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가 한 3점 정도 있어야지만 해자 축월의 엄동의 그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 만약에 화가 뭐 천간에 하나 있다, 지지에 하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뭐냐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간지로 화를 3점 정도 얻었다 그러면 집안 온도를 거의 뭐 여름 수준으로 한 25도, 28도까지 아주 그냥 뜨끈뜨끈하게 아주 그냥 반바지 입고 있어도 될 정도로 따뜻하게 해줬다라고 하면, 만약에 화가 뭐 2개 있다 그러면 한 20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화가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한 영하권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영상 1도, 2도 요 정도, 아니면 화가 지지에 암장되어 있는 아주 미약한 화면은 영하 한 10도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하 1도에서 영하 2, 3도 정도,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겨울에 우풍 심한 집은 뭐 어떤 거 입김을 불면은 입김이 나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옛날에는 더 연탄 불 때 쓸 때고 집 가옥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우풍이라고 하죠. 우풍. 그래서 바늘바람에 황소바람,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풍이 있으면은 연탄불을 대가지고 등짝은 따뜻한데 공기가 차면서 누워서 입김을 불면 방 안에서 입김이 나는 그런 정도죠. 이게 뭐예요? 해자 주간에 화가 한 점 정도 있는데 그것도 미중정화, 술중정화 이렇게 있으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말이 불이지. 그거는 이제 영하 1도에서 5도까지 이렇게 떨어져서 입김이 들 정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월에 있는데 뭐 미토 하나 가지고 미중정화로 조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중정화 가지고 조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불씨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옛날 아궁이에다가 장작 한 2점 갖다가 그냥 불 지펴놓는데 아궁이가 데펴지지도 않는 그 정도. 술중정화도 마찬가지고, 술중에 있는 지장정화도 충분한 뭔 되지 않는다, 조우는 되지 않는다. 5화, 지지로 5화, 4화 정도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이 조금 따뜻해가지고 영상 20도 이상까지 못 올라가고 영상 한 10도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에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워서 조우를 해야 된다, 간지로 화가 3점 정도, 천간에 2개, 지지로 하나, 내지는 천간에 하나, 지지로 2개, 뭐 지지로 3개 있으면 되려나요? 뭐 그 정도도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간지로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해자 축월 특히, 그리고 4, 5멸은 조우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고요. 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 수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포태법으로 이
이 자월은 수의 제왕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냈는데 수가 임술간이 다른 계절 중에서도 가장 왕할 때 자월에 태어났으면 일간이 어떻다? 임수 자월생은 극왕사주가 되는 거예요. 아주 왕한 사주. 해월이면 그냥 신왕사주 이렇게 보지만은 임수 자월은 극왕. 그러니까 강함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임수 해월은 그냥 적당하게 이건 신왕하다,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만은 임수 자월은 저거 너무 지나치게 왕한데 이런 거죠. 그래서 임수 해월과 임수 자월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자월이라고 하는 거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그냥 저거는 겁재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양인이라고 하는 거죠. 양인이라고 하는 한자를 저렇게 양양자를 쓰시면 이렇게 변양자를 써가지고 양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자가 입력된 게 없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자 그 틀을 갖다 바꿔놨더니 한자가 예전에 했던 한자들이 다 지워져가지고 새롭게 이거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인자는 칼날 인자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양인 이렇게 변양자를 써서 이렇게 양인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간만 있는 것이지,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임수라고 하는 것이 다 양간이죠. 양인은 양간만 있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이 없다. 그래서 양인을 이 변양자로 써서 양인, 내지는 양양자로 써서 양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 요 양양자를 쓰게 되면 요 양인은 뭐예요? 염소, 양이죠. 양의 뿌리지만은 이 양이 그냥 순한 양이 아니라 산에 사는 험악한 사냥 있죠. 요 사냥들이 승질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래서 양인격들이 성격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를 이제 볼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인격이거나 아니면 원령 자체는 양인이 아니지만은 일지의 양인이 있거나 시지의 양인이 있거나 아니면 연지의 양인이 있는 사람, 특히 일지, 시지, 월지가 아닌 상태에서는 일지라든가 시지의 양인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주관도 있고, 특히 월지 양인격들은 성격이 극단적이에요. 좋을 때는 막 추진력도 있고 좋지만은 좀 안 좋으면은 굉장히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양인격들 직업도 보통 되게 강한 직종이죠. 강한 직종. 뭐 좋게 풀리면 의사, 판사, 검사, 군인, 경찰, 아니면 특수 엔지니어링 같은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그냥 단순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강한 직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신주 같은 거 이제 산에서 이렇게 곧 위에서 이제 높게 철탑을 세워서 이제 전기 송전하는 송전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양인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양인격도 있지만은 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그런 거. 저 같은 경우 그거 돈 뭐 1억씩 준다 하더라도 저는 그 송전탑 건설 같은 거 저는 절대 못 합니다. 돈을 뭐 1,000억을 준다 하더라도, 왜냐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면 바로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못하죠. 그 사람 이성의 강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그만큼 세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 센 사람들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양인격이거나 칠살격이거나 아니면 걸록격이거나 아니면 사주 전반 일간이 신왕한 사주들이 그러한 사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인격으로서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됨을 필요한데, 양인 중화된 것,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인은 칠살, 요 살자가 죽일 살자지만 요 살자는 뭘 뜻한다? 칠살을 뜻하죠. 칠살 다른 말로 편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칠살, 자수 입장에서 칠살이 아니라 임수 입장에서 칠살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무토가 뭐예요? 칠살이 되면서 저 양인하고 양인 가살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양인 가살이 돼서 중화가 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수가 왕하면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자월은 춥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로 또 병화는 있어서 조우도 해야 되고, 병화가 무토로 이렇게 생조, 화생토에서 생조까지 해 주어야지만 요 사주국세가 온전해 질 수 있겠죠. 단 무토 병화가 천간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로 뿌리도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인사오등의 뿌리를 얻어야지만 무토 병화를 능히 쓸 수 있다. 무토는 뭐 진술충토가 있어도 나쁘지 않을 거지만,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은 용신은 무토가 되겠지만은 병화가 살아나
태어나야지만 화생토에서 토를, 무토를 더 도와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용신으로 하고 병화를 희신으로 해서 제자약살하는 그런 국세가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글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서 격과 국을 논하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 중에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자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이 되는데, 양간이 음수를 보게 되면 이건 겁재가 되죠. 하지만 제가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즉 자라고 하는 것은 수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양간이 지지에서 겁재인 제왕을 보게 되면 그걸 겁재라 부르지 않고 이걸 양인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임수자월생은 이걸 겁재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인격. 그래서 일간이 이거는 극왕한 사주, 신앙 정도가 아니라 극왕한 사주. 이 사주 상태에서 다시 시지로 신자진 수국을 이루게 되면 이거는 양인도과라고 해서 양인이 너무 왕해져서 오히려 진법무민, 법무민이 된다라고 해. 진법무민, 법이 다한 백성이죠. 법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폭, 마적단 뭐 이런 사람이죠. 전문용어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통제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이면 아주 큰일 나고요.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게 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뭐가 중요하다? 중화됨이 중요하다. 양인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양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화가 되었느냐 중화가 되지 않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양인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이거 양인격이 되고 양인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만약에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수의 기운을 갖다 수생목해서 양인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무토로서 양인을 중화시켜서 양인가살이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하는 국세가 가장 아름다운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또 자수를 이렇게 봤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양인이 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이 하나만 있는 것도 너무 왕해서 문제인 건데, 양인이 두 개 있는 것이죠. 얘가 조폭인데 조폭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되면 또 오늘 태어난 사람들 어머니도 마음이 또 금측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겠지만 비유를 그렇게 드는 겁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마무시한 맹수인데, 그 맹수 하나도 너무 강해서 통제가 잘 안 되는데 맹수 하나가 또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거기에 대해서 축토까지 있어요. 축토, 자축합 토가 돼서 그 토가 이 수를 갖다가 통제해 주면 좋겠지만은, 자월의 자축은 뭐가 됩니까? 자축합토가 아니라 자축합수가 된다 그랬죠. 이것 또한 축토가 있어서 수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축합수가 돼서 양인을 더욱 왕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양인이 왕한테 다시 양인이 왕해지는 경우가 되겠고, 월간에 경금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연간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주는 양인이 일간이 너무 극강한 것이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전왕 임수일간, 일간이 임수고 수로 정하는 거니까 전왕격이 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전왕격이 돼서 윤하하격이 되면은 차라리 이거는 별격이라고 하죠. 별격이 돼서 차라리 낮죠. 이거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금이 이렇게 세력이 있으면은 뭐 이 정도 되면 윤화격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윤화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별격이 되면 조후의 개념은 없습니다. 이 사주에서 조후한다고 해서 병화, 만약에 이것이 윤화격이 되는데 병화가 있으면 파격이 되거나 병화가 있으면 오히려 윤화격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생시에서도 수를 완전히 봐서 윤화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한데, 어줍지 않게 화가 있으면 이건 종격 윤화격이 되지 못하고 그냥 신왕무의한 사주국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거의 토도 토생금 금생수 수수수 금, 그러니까 완전히 수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만약 이날 태어난 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 그 성격 보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애를 키울 때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냥 오냐오냐 잘 키우시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볼 때신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윤합격, 전환격 중에서 일간이 임계수인데 수로 정하는 것을 수가 전체적으로 수가 되는 것은 이제 전환격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 윤합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가 경자시가 되면 이건 윤합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자시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뭐가 된다? 요 사주는 윤합격이 된다. 연지에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자축합수가 되고 경신금이 토의 기운을 빨아들여서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윤합격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화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화가 있는 것이 오히려 윤합격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해시도 이것도 윤합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해시. 요 신해시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기운이고 윤합격이 되려면 토기도 없어야 되고요. 화기도 없어야 되는데 이 축토는 크게 의미 될 것이 없죠. 또 신해시가 되면 자월의 해자축 완전한 방학까지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라리 윤합격이 된다. 근데 나머지 생시들은 윤합격 되기가 좀 어렵죠. 이민시, 계묘시 같은 경우 이거를 윤합격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왕하니까 차라리 묘목 한 점 정도 있어서 왕수의 기운을 설하는 것으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묘목이 있다 하더라도 왕한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윤합격으로 보는 수도 있고 저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윤합격이 될 수 있는 시 경자시, 신해시 이 정도 되면 뭐 괜찮은 깔끔한 윤합격인데 계묘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것도 윤합격으로 봐도 저는 제가 본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시 같은 경우는 인중병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윤합격이 되지 않고요. 그냥 왕수의 기운을 인중간목으로 설해서 그다음에 그 간목이 인중병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죠. 근데 인중간목, 인중병화는 다 약하기 때문에 수가 너무 왕하고 반드시 이 사주는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윤합격이 됐을 때는 금수운이라든가 모군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투출되어 있죠. 이건 자축합수,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어거지로 갑진시도 예를 들어서 윤합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축토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애교로 봐주겠는데 아무리 자진합수가 된다 하더라도 토기운이 2개까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윤합격으로 좀 보기는 좀 어렵다. 또 이걸 또 강제적으로 간목의 토를 갖다가 재해주니까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냉정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임상 이 사주가 자라면서 어느 대운 때 좋았고 어떤 대운에 나빴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이런 게 좀 어려운 건데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시대에선 이 사주가 윤합격적인 삶을 사는 시대도 있고요. 어떤 때에서는 이게 아니라 그냥 내격으로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 대운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이거는 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명확한 것은 경자시, 신해시는 명확한 것이고 계묘시 같은 경우도 이건 윤합격으로 볼 확률이 한 7, 80% 정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 갑진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겠고요. 을사시는 절대 윤합격은 되지 않습니다. 사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중병화로 조우해야 되는데 목이 좀 세력이 있어서 좀 화를 생겨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목이 없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요. 병월시도 당연히 이것도 윤합격은 되지 않지만 자축합의 요 자수는 우하고 좌우충이 되겠죠. 그래서 병화의 기운이 우에 뿌리를 뒀는데 이 우화가 날아가니까 병화도 있으나마나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죠. 무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수가 왕하면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통관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전제 축토 너무 멀죠. 자축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신금이 투출되어 있어 토의 기운을 또 설계하기 때문에 이 토는 있어도 용도가 없죠. 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화토운으로 갔을 때는 좀 힘을 써보려고 하는데 사주 원국 자체는 일간이 너무 왕하고 관성이 약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원래
극수해서 토가 수를 극하지만은 수가 너무 많은 수다하면 토가 무너지다 수다 토붕하는 그런 국사. 이런 사주도 좀 뭐랄까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을 명확하게 내가 지키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관념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일을 하게 되면 뭐 사업이라든가 어떤 큰 잘 풀리면 그래도 사업 정도 같은 거 하게 되는데 공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으면은 체질이 같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일간 자체가 수다토붕이 돼서 관을 무시하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자칫 잘못하면은 본인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법을 어기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만약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자숙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성격들도 강하고 어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들이 굉장히 강한데 욕심은 많거든요. 근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켜야 될 룰을 자꾸 깨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태어나는 애기들은 엄마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준법 정신 아주 투철하게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2021년 마지막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